안녕하세요. 읽어줄 게임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몸을 던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했다는 기사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한 건 당연히 자신의 목숨일 텐데, 그걸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바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고향에서 재미있는 행사가 있다는 회사 선배를 따라간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연말의 일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말연시는 본가에 내려갈 건데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새해 맞이하지 않을래? 재밌는 행사가 있거든.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매우 친근하게 대해주는 분이었고, 입사했을 때부터 여러모로 예뻐해 주었습니다. 일에서도 사생활에서도 잘 챙겨주었고, 여러 곳에 데리고 다녀주기도 했지만 멀리 가자는 권유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모처럼의 귀성인데다 하물며 연말연시에 신세를 지는 건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신경 쓰지 말고 와 라는 말을 듣고 나 역시 본가에 갈 예정이 없었기에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선배가 사는 마을에서는 행사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연말도 보낼 겸 그것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29일에 업무가 끝나고 휴가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사에 대해 물어보니 우리 마을에서 매년 하는 건데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선택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사야. 자정을 넘어서 하니까 정확히는 30일부터 설날까지 3일 동안 하는 셈이지. 한밤중에요? 그런 시간에 뭘 하는 건데요? 그건 직접 보고 나서의 즐거움. 올해는 우리 엄마가 선택돼서 나도 아빠도 엄청 기뻐하고 있어. 그래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때에 제가 있으면 역시 방해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 우리 가족은 신경 안 써. 한적한 곳이니까 편하게 와. 뭐 휴가는 30일부터니까 첫날 건 못 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흥미를 끄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그 행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걸 눈치챘는지, 만약 처음부터 보고 싶다면 29일에 일 끝나고 바로 와도 돼. 나도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데다 올해는 드디어 우리 엄마가 선택됐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러고 싶었지만 너무 신세를 지는 것도 미안해서 결국 30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선배는 조금 아쉬워하는 듯 했지만 이해해 주었고 30일부터 1일까지 나는 선배의 본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일 아침 9시쯤부터 선배의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선배의 본가가 있는 마을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차로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는 동안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도대체 어떤 행사일까 하고 설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을 무렵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지? 말 그대로 전날인 29일에는 한밤중까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화 흐름을 끊고 한 말도 아니었고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어딘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왔죠. 오늘은 그쳐서 다행이네요. 행사는 비가 와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괜찮아. 어젯밤에도 예정대로 했고. 사실 말이야, 나 어제부터 내려와 있었거든. 정말 힘들었어. 회사에서 바로 본가로 가서 한밤중에 그거 하고 끝나자마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너 데리러 가고. 사실 지금 엄청 졸려. 그렇게 말하며 크게 하품하는 선배에게서는 방금 전 느꼈던 이상한 위화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 이동했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정오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려 선배의 본가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의 본가는 오래된 저택 같은 넓은 집이었는데 집 앞마당에 커다란 무릉덩이가 있었습니다. 잉어를 기르는 연못 정도의 크기였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도 저 정도로 커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흙탕물을 채워넣은 욕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당황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사랑 관계가 있어. 일단 빠지지 않게 조심해. 꽤 깊거든.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선 집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안쪽에서 한 여성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늦었네. 아, 이 아이가 손님이야? 선배는 이라고 대답하며 내 쪽을 향해 그 여성이 어머니의 언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인사를 마치자 점심이 준비되어 있다며 안쪽으로 안내했고 점심을 대접받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거실에 있던 선배의 아버지와도 인사를 나누었고 선배가 예전에 사용하던 2층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한숨 돌리고 문득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웃집 몇 채가 보였는데 마당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무릉덩이가 아니라 그저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 선배에게 물어보자 저건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집들이야. 구멍이 없는 집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번 선택되었거나 지금은 필요 없다는 뜻이지. 선택된 집은 아까 본 것처럼 구멍에 물이 차서 큰 무릉덩이가 되는 거야. 선택된 사람은 힘들지. 우리 엄마도 지금 준비 중이라 집에 없는 거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의 설명을 들어도 대체 무엇이 행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축제 같은 기분으로 즐길 수 있는 행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뭔가 기괴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신뢰되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내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뿐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행사가 시작될 때까지 느긋하게 쉬기로 했습니다. 전날 거의 잠을 자지 못했던 선배는 잠들어 버렸고 나는 선배의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어 저녁과 목욕을 마치고 이제 행사 시작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배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이 모여 시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고 이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전화를 끊고 선배와 선배의 아버지에게는 이제 슬슬 준비할 시간이니 다녀오렴 이라고 말했고 나에게는 케이타, 너는 여기 있을까? 나도 같이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째선지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고 갑자기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모, 어제도 집에 남아 있었잖아. 왜 그래?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했잖니. 나는 그런 것 인정하지 않아. 그래도 꼭 하겠다면 너희끼리만 하라고. 겨우 엄마가 선택됐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모도 선택받은 주제에 오늘도 엄마는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랑 달라.
됐으니까 어서 가렴. 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우왕좌왕할 뿐이었고 낮부터 느끼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의 언쟁은 계속되었지만 선배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신경 쓴 것인지 입을 다물었고 말다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선배의 아버지는 도중에 먼저 나가버렸고 짜증이 난 듯한 선배는 부산스럽게 외출 준비를 한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보고 있어. 그렇게 나에게 말한 뒤 선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바로 그 순간 이모는 갑자기 급히 현관문을 잠그더니 내 손을 붙잡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벌써 자정이 지났으니까 잠시 후 1시가 되면 어떤 일이 시작될 거야. 이대로 가면 너는 희생자가 돼.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할게. 일단 지금은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를 해야 해. 이렇게 된 이상 너는 그 행사를 봐야만 해. 1시가 되면 2층으로 가서 방 창문으로 밖을 보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봐야 해. 하지만 절대로 말을 걸면 안 돼.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돼. 듣는다뇨? 뭘 듣는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노래야.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야 해.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해. 귀를 막아서는 안 돼. 끝까지. 알겠지?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울고 싶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엄청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내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괜찮아 라고 말해주었지만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모가 말한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는 사이 1시가 가까워졌고 이모는 나에게 2층으로 올라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같이 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여기 그대로 있을 테니 노래가 끝나면 바로 내려오렴. 그리고 아까 말한 건 꼭 지켜야 해.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등을 떠밀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아는 채 2층으로 올라가 낮에 있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창문 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웅크린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싫다, 무섭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5분, 10분. 얼마나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주 길고 긴 시간처럼 느껴졌죠. 문득 무언가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비명소리, 무언가가 들린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문 밖, 그 무릉덩이 주변에는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5살이나 6살 정도의 아이, 중년의 사람들, 노인들까지 20명 정도였을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모두는 마치 조금 전까지 계속 비를 맞고 있었던 것처럼 옷도 몸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전원이 무릉덩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공포에 굳어버린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자 점점 분명하게 무언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에 당장이라도 귀를 막고 싶었지만 이모의 말을 믿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이모가 말한 그대로 분명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여 기분 나쁜 멜로디로 마치 잡음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도 그 가사는 머릿속에 박혀 있기에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어디 있나?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연못 안에.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누구인가?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누구? 누군가의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아이는 어디 있나? 돌아가는 아이는 연못 밖에. 돌아가는 아이는 누구인가? 돌아가는 아이는 케이타. 이건 내 이름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어떻게 지내나?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울고 있네. 돌아가는 아이는 어떻게 지내나? 돌아가는 아이는 울고 있네. 이 가사가 2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흠뻑 젖은 채 계속 무릉덩이만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방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었을 텐데 그 노래는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2번 반복되는 동안 나는 그저 덜덜 떨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2번째 노래가 끝나자마자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이 얼굴을 들고 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활짝 웃고 있는 선배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너무 무서워서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선배의 아버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직 선배만이 나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있더니 선배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어딘가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줄줄이 선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끝난 건가? 나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빨리 이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금방이라도 의식을 잃을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모가 2층으로 올라와 주었습니다. 끝났네. 무서웠지? 잘 견뎌줬구나.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이모가 나를 끌어안자 나는 둑이 터진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진정된 나는 이모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은 이미 새벽 2시를 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이모가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 그 아이와 그 아이 아버지는 오늘은 더 이상 여기로 돌아오지 않겠지만 방금 그 일은 한 번 더 일어나. 네? 이번에는 3시에. 그리고 노래 내용도 조금 달라질 거야. 여기서 꾸물거리다가는 또 그 아이들이 무릉덩이로 모여들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하렴. 지금부터 내 집으로 갈 거야. 이 마을을 벗어나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 하지만 네가 가져온 물건들은 포기해야 해. 가져가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자. 자, 어서 가자. 말을 듣는 대로 나와 이모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공터에 세워둔 이모의 차에 올라탔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를 달려도 똑같은 풍경처럼 보여 마치 미로를 빠져나가려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자 드디어 이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어떤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그 방 안을 본 순간 다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밥상 하나밖에 없는 그 방의 벽 전체, 심지어 천장에까지 부적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광경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나는 속고 있는 게 아닐까? 이모 역시 엄청난 일에 가담한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나 자신 외에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이모가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 무섭기도 할 거고. 하지만 이 방이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미안하구나. 조금만 참아줘. 이모는 나를 천천히 상 앞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적겠습니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애초에 그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왜 그 마을에 오게 된 거니? 매년 재미있는 행사가 있으니까 보러 오지 않겠냐고 초대받았어요.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선택되고 그 사람을 위해 열리는 행사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선배 어머니가 선택됐다고. 기간이 사흘이고 오늘이 둘째 날이라는 건 들었니? 첫날부터 오지 않겠냐는 권유는 받지 않았어? 들었어요.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너무 신세를 지는 것도 미안해서. 그렇구나. 그 아이가 너에게 한 말은 전부 사실이야. 그건 매년 선택된 사람을 위해 열리는 행사고 올해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선택됐어. 그리고 첫날부터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무슨 뜻인가요? 케이타, 오늘 한 번이라도 그 아이의 어머니를 본 적이 있니? 못 봤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그 아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야. 당연한 일이야. 그 아이의 어머니, 즉 내 여동생은 이미 죽었으니까. 네? 그 아이가 학생이었을 때 일이었으니까 벌써 아주 오래전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처음부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럴 리가요. 그럼 선택되었다는 건 대체 뭔데요? 아까 그건 또 뭐였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되살리기 위한 의식이야. 선택되었다는 건 되살아날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지. 매년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그 기회를 얻게 돼. 하지만 가족이 그것을 원해야만 해. 원하는 경우에는 마당 같은 곳에 큰 구덩이를 파서 그 의사를 나타내지. 선택된 경우에는 어느새 그 구덩이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큰 웅덩이가 생겨. 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긴 시간을 들여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게 선택된 사람의 가족은 12월 29일부터 31일, 사흘 동안 방금 그 의식을 치르게 돼. 그리고 1월 2일부터 물이 사라지고 다시 긴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이 선택되는 거야. 아까 노래를 들었지? 끝까지 들었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해볼래? 저는 앞서 들었던 노랫말을 숙모에게 전했습니다. 숙모의 설명에 따르면 그 가사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연못 안에 있다.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누구? 선택된 죽은 사람의 이름. 돌아오는 아이는 연못 밖에 있다. 돌아오는 아이는 누구? 희생될 사람의 이름.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어찌 지내나? 돌아올 수 없는 아이는 울고 있다. 돌아오는 아이는 어찌 지내나?
돌아오는 아이는 울고 있다. 선택된 죽은 사람을 되살리려면 희생시킬 누군가에게 사흘 동안 그 노래를 들려줘야 해. 그 아이가 첫날부터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건 그 때문이야. 노래는 1시부터 2시 사이, 그리고 3시부터 4시 사이에 각각 내용이 바뀌고 각 내용이 2번씩 불려. 사흘 동안 6가지 내용의 노래가 총 12번 불리는 셈이지. 조금 전에 네가 들은 건 3번째 노래였어. 6번째, 즉 12번째의 마지막 노래를 들려준 뒤에는 그 사람을 저 무릉덩이에 밀어넣어. 그리고 기어 올라오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죽은 사람이야. 희생된 사람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해. 그렇게 해서 살아있던 누군가를 대신해 죽은 누군가가 돌아오는 거지. 물론 지금의 사람들은 대부분 장례나 추모의 의미로 형식적으로만 치르고 있어. 최근 몇 년 동안 정말로 누군가를 되살리려고 했던 경우는 이번뿐이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한 게 그 아이뿐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집착하고 있어. 몇 년이 지나도 그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선택되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네 이야기가 나왔어. 왜 하필 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너를 희생시켜서 어머니를 되살릴 생각이었던 거야. 본래라면 네가 둘째 날에 왔다는 시점에서 이 의식은 성립할 수 없었어. 사흘 중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 그런데 비가 내린 게 문제였지. 노래를 포함해서 이런 일련의 의식은 개구리의 노래라고 불려. 원래는 예부터 모셔져 온 어떤 존재와 관련된 거야. 죽은 사람을 되살릴 정도니 단순한 영혼이나 귀신 같은 차원의 존재는 아닐지도 모르겠네. 그 존재는 비를 좋아한다고 전해지고 있어. 사흘 동안 하루라도 비가 오는 가운데 개구리의 노래를 행하면. 여기서 이모는 얼버무리며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네가 첫째 날에 없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 원래라면 모든 일이 끝난 셋째 날에 나타나야 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미 어제부터 저 무릉동이에 있었거든. 네가 처음 봤을 때도, 그리고 조금 전 노래가 불렸을 때도 그 사람은 무릉덩이 속에서 가만히 너를 바라보고 있었어. 엄마가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은 그런 뜻이었을 거야. 아마 앞으로도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다시 선택되는 날을 계속 기다리겠지. 그래서 그 집 마당의 무릉덩이 구덩이는 아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야. 여기서 이모의 개구리의 노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끝내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이모 댁에서 묵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이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이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비에 젖지 않도록 하렴. 비 오는 날에는 외출 자체를 삼가는 게 좋을 거야. 상황이 많이 불편해지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해. 그 1년만 무사히 넘기면 이제 괜찮을 테니까. 만약 정말로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렴. 무서운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했어. 건강하게 지내렴. 휴가가 끝난 뒤에도 선배는 한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말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라고 연락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숙모의 충고대로 비 오는 날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언제 갑자기 비가 내릴지 모르니 그 1년 동안 저는 본가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참고로 제가 퇴사한 것과 엇갈려 선배는 회사에 복귀했고 지금도
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왜 제목이 개구리의 노래인가 하면 개구리는 일본어로 카에루입니다. 그리고 카에루는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를 좋아하는 존재, 개구리, 돌아오게 하는 의식. 재밌는 말장난이죠. 그리고 후반부쯤에 주인공이 가진 한 가지 의문. 무엇인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이전 선배의 대사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모도 선택받은 주제.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